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2사단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동부 전선을 맡는 전방사단이죠. 제 주특기는 104, 그러니까 M60 기관단총이었습니다. 탄환 지름, 즉 구경이 7.62mm입니다. 영화 람보를 보시면 주인공이 갖고 다닌 기관총이 바로 M60입니다.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가 논란이 돼 있는데요. 그 헬기에 장착하는 기관총이 바로 M60 7.62mm 기관총입니다. 이 멀리 흙벽에 대고 사격 연습을 해보면 뿌옇게 먼지가 나면서 흙벽이 무너져 내리고 바위에 맞으면 바위가 깨져나갈 만큼 관통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서부전선에서 사격 훈련을 했다는 고사총은 탄환 구경이 14.5mm입니다. 7.62mm M60 관통력도 엄청난데 14.5mm 북한 고사총은 그보다 두세 배는 더 세다고 봐야 합니다. 사람 몸에 맞으면 이 공중분해 될 것만 같고요. 이 웬만한 건물 벽은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지난 5월 3일 철원 지역의 우리 측 지피에 북한군이 사격을 가했는데 유엔사가 조사한 결과 14.5mm 4발이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는 한국군 정보자산이 포착한 바로 북한군이 지난 주말 GP에서 14.5mm 고사총을 밖에 꺼내놓고 사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가 나온 시각이 지난 토요일 저녁 9시쯤이었습니다. 담화의 요점은 남조선 것들과의 결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군이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 이런 세 가지였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15일은 김대중, 김정일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인데요. 북한 관영 매체들은 서릿발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느니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이라느니 이렇게 또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군이 일요일에 고사총 훈련을 했다는 것은 김여정이 말한 다음 단계 군사 행동이 시작됐다고 봐야 합니다. 북쪽에서 이 말폭탄을 넘어서서 행동폭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말폭탄은 지난 12일 리선권 외무상 담화, 13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담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13일 옥류관 주방장 발언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김여정이 말한 다음 단계 조치는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지역 내 남측 시설 철거, 그리고 NLL 인근 해안포 개방, 포사격, 훈련 재개 이런 것들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지상호, 이 통합당 의원,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박상학 씨 등을 이 사람들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100억 원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공개리에 폭파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러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아마도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둔 10월쯤 기습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해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먼 나라 분쟁 해결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는 물론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 북한에게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될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 본토를 향한 도발만 아니라면 미국은 못 본 척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휴전선이나 한국 서해 도서에서 국지적 도발을 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토요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위원장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감히 건드리고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란 최고 존엄의 권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것은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은 영변 핵시설을 내준다는 이른바 통큰 합의안까지 들고 갔는데도 트럼프가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열차로 달려갔던 김정은은 이런 열차 여행을 왜 또 하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하노이 굴욕이었던 것이고 절대적 권위에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탈북 단체의 전단 살포를 트집 잡는 척하면서 하노이 굴욕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문재인 정부에게 하노이 굴욕을 어떻게 책임지라는 것일까요? 너무도 뻔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앙숙이 되는 한이 있어도 남한이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를 풀어라.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라. 이런 주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규모의 대북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미국을 설득하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한번 다시 해봐라. 뭐 이런 것입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정은은 문정부가 독자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풀어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의 하태경 의원은 김여정의 타깃은 대북 전단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라면서 청와대가 완전히 헛다리 짚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을 트럼프, 김정은 양쪽에 했었죠. 트럼프에게는 북한 비핵화를, 김정은에게는 대북 제재 해제를 약속했는데 둘 다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역량도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지난 주말 북한의 상스러운 막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먹을 것을 갖고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했는데 지난 2018년 10월 리선권은 우리 대기업 총수들과 함께 밥 먹는 자리에서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이렇게 했었고, 엊그제 옥류관 주방장 오수봉이라는 자는 국수 처먹을 땐 큰일을 할 것처럼 요사를 떨더니 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을 다시 욕보였습니다. 이럴 때면 우리는 비현실적이고 엽기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 원수가 쥐어 터져서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해벌쭉 웃고 있는 광대 같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한 단막극을 보고 있는 착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북한이 쏟아놓고 있는 상스럽기 그지없는 욕설들을 참는다면 그것은 우리 영토가 포격을 받는 것 못지않게 국민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이 삶은 소대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 지인 한 분이 어제 문자를 보내오셨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굴종을 참고 있다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 여러 나라 좌파 노동당들이 부르고 있다는 적기가 붉은 깃발의 노래를 저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그 한 대목 때문입니다.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바로 이 대목을 저들에게 되돌려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제발 국민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